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나라죠. 그런 미국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이승만 박사도 거기 있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 밑에 들어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모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안철수라는 사람도 뭐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뭐 그런 소리예요. 뭐냐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뭐 어떻게 좀 타협하자 말이야. 뭐 손을 잡아야 된다, 뭐 화해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산업화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민주화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좋다 이거.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화도 아니고 민주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 장기 집권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생국의 민주주의가 그 문제가 뭐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학자 크린턴 로시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민주주의의 3대 위협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사회혼란.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아닙니까? 전쟁 전에는 내전 상태고 그 다음 전쟁을 했고 이 전쟁도 2차 대전 후에 가장 큰 전쟁이에요. 이 좁은 한반도에 퍼부은 폭탄이 유럽 전체 2차 대전 당시에 유럽 전체에 퍼부은 폭탄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 아까 얘기했던 일본하고의 관계, 남북 분단 이러니까 경제위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위기만 해도 전쟁만 해도 사회혼란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혼란을 조장하니까 그 혼란이 더 어렵어요. 이런 게 한꺼번에 좀 존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 존재하는데 그 신생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신생국의 대부분 나라들 미국의 그 고린 팔레시라고 해가지고 그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마다 7, 8월에 그 국가 실패 지수라는 걸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한 60개 국가는 실패한 국가 내지 실패에 가까운 국가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실패한 국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실패한 국가들의 원인을 보면은 전부 다 치안 유지와 그 안보 능력의 부족, 그 다음에는 빈곤, 혼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한국에다가 민주주의를 이제 수출했죠. 어쨌든 간에 수출했는데 이제 필요악으로 정부를 필요악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약한 정부를 이상적인 정부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예외적으로 아주 행복한 나라다. 왜냐하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갈라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서양에 말려들지 않고 태평양 이쪽에도 말려들지 않고 그러니까 카나다 이런 별거 아니고 밑에 멕시코도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위협이 없어요. 위협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외교 정책을 보면 고립주의라는 게 많습니다. 남의 나라의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다 하는 게 고립주의. 그러니까 이게 월남에서 철수할 때도 사실 고립주의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이게 기분 나쁘면 한국에서 나갑니다. 저 사람들은 개입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가 고립주의인데 바로 그러니까 싸움에 안 말려 들어간다 이러기 때문에 약한 정부가 돼도 상관없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말로는 약한 정부인데 법치주의가 처음부터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한 정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 약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부터 세계 지도적인 국가가 아니고 2차 대전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다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라졌는데 남아있는 게 미국뿐인데,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 뭐 이런 데서 경제 부흥을 하면서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도적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은 지난번에 그 김학은 교수가 여기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다 해방시켜라. 그럼 유럽 국가가 옥신각신했지만 미국의 힘에 밀려서 다 이제 독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독립을 시키면서 신생국의 민주주의를 다 이게 갖다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원조를 주면서 민주주의도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함부로 못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원조 끊는다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신생국의 민주주의, 신생국의 국가 발전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이 찾아보니까 그 디스레일리라는 사람은 그 벤자민 디스레일리 1860년대 영국의 총리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약한 정부란 모든 나쁜 것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다. 우리는 보면 정부가 그 강한 거는, 이 말은 정부가 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부는 무조건 나쁜 놈으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한강의 이적이다, 성공한 역사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실패한 역사다, 부끄러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터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케말 아타투르크가 한 얘기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역사 창조도 중요하지만 역사 해석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세계 인류 국가들과 겨루는 이런 수준에 올라왔으니까 이건 진짜 성공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전부 다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경제 기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인강의 기적은 이거는 이미 19세기, 일본도 19세기 그때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경제 발전한 거예요. 그 2차, 지금 여기서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은 2차 대전 후에 경제 부흥을 한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좋은 데서 다시 그 전쟁 그 피해를 회복하는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 그럼 한국은 이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한국의 발전이야말로 진짜 이건 기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기적을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잘못 해석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설 자리가 없고 욕만 먹을 수밖에 없다.